오늘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특수활동비의 모든 것. 예. 이런 제목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특수활동비라고 하니까요. 딱 떠오르는 게 난 돈이 떠오르는 것보다는 뭔 놈의 특수활동인가? 어떤 활동이 특수활동인가?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네. 직장인들 이렇게 몰래 이렇게 룸살롱 가는 활동 이런 것처럼 정부 차원에서도 좀 이렇게 말하기 힘든 무슨 활동이 있나 보죠? 좀 있죠. 노 대표님도 들어보셨죠, 그죠? 특수활동비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이게 특수활동이면 일종의 합법적으로 그게 합법적인 예산인데, 예. 이제 그 비용인데 어디다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를 알리지 않고 보고할 의무가 면제된 합법적으로 면제된 이 비용을 얘기하는 거고, 되게 이제 정보나 수사 뭐 이런 관련된 경우에 쓰는 게 합당하죠. 예. 오늘 새누리당의 하태경 의원인가요? 이 특수활동비를 이렇게 통제하고 검증하자는 이 얘기는 북한이 원하는 거다. 또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친구는 보위부 체질 같아. 예. 그걸 원래 옛날에 주사파 할 때도 그러더니. 그러니까 그 생각을 벗어나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사파는요, 전향을 하기 전에도 문제고 좀 한 후에도 문제가 그 사고방식은 그대로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섬기는 게 뭐냐? 대상만 그렇지, 달라지는 대상만 거야. 달라지지. 그 멘탈리티 자체가 문제죠. 아니, 우리가 뭘 하면 문제가 있으면 이게 뭐지? 이게 어떤 문제지? 합리적으로 좀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장에 따져야 될 건 뭐냐면 이런 거란 말이죠. 일단은 공개가 안 되니까 그걸 나쁜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아니 사적으로 그걸 갖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써먹을 수도 있는 거고요. 우선 이제 특수활동비가 뭐냐? 도대체 정부가 국가 운영을 하는데 왜 이런 게 필요해요? 왜 이런 게 필요하냐? 그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합법적인 예산이에요. 기획재정부가 이제 예산 운용 계획 집행 지침이라는 거를 해마다 내는데 2014년도 거 보니까 이제 정의 데피니션은 이렇게 돼 있어요. 특수활동비란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법적 용어네.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라는 게. 그다음에 이제 특수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한테 필요할 때 지급해야지. 막 절차가 번거롭고 그러면 빨리 지금 공작, 대북 공작 이런 거 들어가야 되는데 언제 결제 맡아요. 그러니까 빨리 줘야 돼. 그리고 필요한 시기에 지급하고 구체적인 지급 대상이나 방법, 지급하는 시점 이런 거는 각 중앙관서가 개별적인 업무 특성을 감안해서 알아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대로 하라는 얘기야. 장관 마음대로 해. 그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국가 돈을 쓴 건데 뭐가 남아야지. 그렇죠. 증빙 서류가. 그래서 집행을 했다는 증거 서류를 남겨야 되는데 이거는 감사원에서 만든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 증명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예. 있긴 있군요, 뭔가. 네,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지침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책임자는 이 지침의 취지에 맞게 현금 사용을 자제하고 자제하래. 불가피하게 현금 사용을 할 때에도 이 경비 집행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만 현금을 집행하고 그런 믿음 아래 집행 내용 확인서는 생략하고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은 해라. 이 말은 이제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널 믿을 테니까 알아서 좀 해라 이거잖아요. 그런 거고 이제 증빙 서류라는 것은 이 돈을 갖다 쓴 사람이 돈을 받았다는 수령증 서명만 남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내가 이제 우리 진중권 교수가 우리 장관이고 내가 특수활동하는 사람이야. 그럼 저 특수활동비 1억 원 필요한데요. 그럼 1억 원 줘요. 그럼 1억 원 받았습니다라는 것만 쓰고 그 1억 원을 어디다 썼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기록을 남기지 않아도 돼요. 그게 사실 보면 예산을 어떻게 썼는가를 예산은 쓰면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썼는가를 다 이제 증빙하게 돼 있죠. 그래서 예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어찌 보면은 예산을 쓴 걸 갖다가 보고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드러나지 않는 게 더 좋겠다라고 판단되는 또 이 공무 집행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게 아주 이제 수사라거나 기밀 이제 예를 들면 형사들이 이제 어떻게 수사했고 어디 숨어가지고 그 숨어 있는 동안 뭘 사 먹었는지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 중에는 이제
보고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래서 사실은 이런 데 들어가는 지금 우리 그 특수활동비 총액이 얼마 정도 되죠? 예, 이제 추산하기에 따라 다른데요. 예. 공식적으로 공식적인 나온 건 한 8,800억이고요. 실제로는 한 연간 1조 원이 넘어가는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 2015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예산이 375조인데 예. 그 중에 1조예요. 그러니까 특수활동으로 인정하는 부분은 굉장히 작은 부분인데 그것조차도 더 들여다보면은 과연 정당한 특수활동에 쓴 건지 아닌지를 이제 가려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아니, 아무리 비밀 유지를 한다 하더라도 비밀 유지를 1조씩이나 해야 돼. 아니, 이거 이상한 나라죠. 이게 1조씩이나. 그래서 그 구체적인 걸 지금 따져보자라는 그러니까 거죠. 진 교수가 이제 국정원장인데. 그래. 아니, 뭐 100억, 200억 오케이. 나 이해가 돼. 그럴 수 있지. 뭐 간첩 미행하다 보면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1조 원. 근데 그나마도 전 국민을 갖다 지금 국회에서 문제되고 있는 게 1조 원이 합당한 부분에 대한 이제 이 책정이냐를 따져보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진 교수가 국정원장이고 진중권 국정원장이 나 국정원 요인이에요. 유땡땡이. 그럼 유땡땡 국정원 요원한테 특수활동비를 1억 원을 줬어요. 내가 사인을 했어. 1억 원 받았다는 건. 그러면 이제 국정원 회계 처리에는 1억 원이 정당하게 집행된 걸로 나오겠죠. 근데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실제 특수활동에 썼을 수도 있고. 안 떴을 수도 우리 있고. 집사람 갖다 줬을 수도 그렇죠. 있지. 전세금. 그리고 또 댓글 달아달라고 아니, 이렇게 룸살롱. 사람들이 아니, 그건 나중 문제고 우선 특수활동을 안 하고 그냥 인마이 포켓 해버렸어. 그렇죠. 우리 집사람 갖다 줘버렸어. 그거 어떻게 알아? 그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국고횡령의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두 번째는 아무리 특수활동이지만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국정원의 댓글 알바를 고용을 해가지고 야당 후보를 막 욕하고 막 박근혜 후보를 막 띄우는 이런 댓글 공작을 하는데 돈을 썼어. 이게 불법이에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불법 행위도 많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이게 그냥 국가 안보를 위한 또는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특수활동이 아니고 국가기관의 불법 행위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돈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이론적으로. 막 꼭 지금 국정원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럴 수도 있죠. 국정원의 그간의 아니 생각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 내가 이런 걸 딱 받았는데 뭐 아무것도 뭐 할 의무가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나처럼 이제 일단 도덕성이 높은 사람도 헷갈리고 그러니까 벌써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데. 반 정도는 와이프나 여친한테 줘도 되지. 응. 다 주면 양심에 찔리니까 반 정도는 또 특수활동에 쓰고. 하여튼 그럴 가능성이 이론적으로 있기 때문에. 특수활동 중에 반은 이제 국가를 위한 거고 이제 반은 이제 있잖아요. 이렇게 좀 이상한 놈들. 나한테 평소에 좀 이렇게 밑보인 놈이라든지 이런 놈들 뒷가는 데 쓰거나.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런 돈이에요, 이게. 이런 돈인데, 노 대표님도 과거에 젊은 시절에 이 특수활동비로 밥 좀 잡숴보시지 않았어요? 글쎄, 그게 무슨 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우리 집에까지 출장 온 사람도 있었고, 예. 밥도 안 사줬어요? 예? 밥 안 사줬어요? 저는 밥 얻어먹은 적은 별로 없어요. 저는 밥 여러 번 얻어먹었는데, 뭐, 보안사, 안기부 이런 데서요. 경찰 이런 데서 얻어먹었는데 안기부가 그때도 제일 잘 사주더라고 80년대. 일식집 이런 데 가서 참치회 이런 거 사주더라고. 그러니까 나보고 내가 밥 먹을 때마다 뭐라 그러냐면 뭐 진 교수는 먹어본 게 없냐고 이렇게 날 굉장히 불쌍하게 생각하는데 보니까 이게 다 그거였네. 특수활동비로 먹은 거. 그러니까. 아니 내가 독일 유학할 때 독일 유학 시절에 영사관 무관이 사과 같은 거 안 보내줬어요 명절에? 난 안 보내줬어요. 나는 그때 한국 사과도 다 받아 먹었지. 가기 전에 이제 관직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특수활동비야 이런 게. 이 특수활동비가 문제예요. 이게 1997년 정권 교체가 되기 전까지는 그냥 안기부에서 비공개지만 공식적으로 장관실에 돈을 줬어요. 매월이요. 청와대 비서실에도 매월 돈을 줬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큰 부처는 3억 원을 줬다고 그러고요. 제가 들은 걸로는 좀 적게 주는 데는 2억 원을 줬대요. 그럼 이제 3억 원을 받으면 그 돈을 장관이 어떻게 쓰겠어요? 애들 밥 사주거나. 물론 3억 원 중에 일부를 들어서 자기가 와이프한테 갖다 줄 수도 있겠지.
딸 시집도 보내야 되고 뭐 근데 이제 그런 집안 것보다 살림도 해야 되고. 3억 원을 받으면 3분의 1, 1억 원은 잘라서 대변인실로 보냈대요. 기자실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월 1억 원을 가지고 애들 촌지 주는 거예요, 그럼 기자들? 아니 이제 기자들 생일이면 가족들 생일도 챙겨줘야 되고 뭐 휴가비도 줘야 되고 골프 접대도 해야 되고 저녁에 술도 사야 되고 어디 편집국 뭐 부장 찾아가서 이제 선물도 줘야 되고 이런 거는 예산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발렌타인 30년 이런 거를 어떻게 예산을 하겠어요? 예산 발렌타인 30년.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쓰고요. 나머지 3분의 1은 그 본부 직원과 산하기관의 경력금 형태로 필요한 곳에다가 이제 나눠주고. 이게 업무 추진비의 보완으로 이제 부족한 데들이 있기 때문에 일 많이 하고 이런 데들 돌리고요. 나머지 3분의 1은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썼대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 보좌관들 촌지도 주고요. 아직 제가 먹은 건 많이 아니네요. 봤어요. 아니 뭐 장관 중에는 지가 먹는 놈도 있지. 아니 이 정도면 모범이지. 예,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 이거를. 모범이지. 뭐. 근데 이제 이게 언제 처음 드러났냐 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98년도에 취임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미국 방문인가 해외 출장을 나갔어요. 근데 해외 출장 나가기 전에 돈이 막 10억인가 20억인가 안기부에서 온 거야. 비서실로. 그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어요. 대통령 이거 뭐야? 그러니까 이거 관례적으로 주던 건데요. 그럼 이제 그 돈을 어디다 쓰라는 얘기냐 하면 대통령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수행 기자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뿌리라는 많잖아. 얘기죠. 그것다 다 뿌리라는 얘기예요. 그 순방 중에 저녁에 술래 접대 해야 되고 전에 윤창중처럼 술 좋아하는 놈이 있으면 밤새 술도 퍼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기자들 중에. 이게 다 그런 목적으로 돈을 쓰라고 돈을 준 거예요. 그리고 돌아올 때 뭐 명품백 하나 선물도 앵기고 다 부패예요. 부패 이게. 그러니까 이 부처에서 이 돈을 쓴 내용을 들어보면 전부 권한유착, 부패 이런 거하고 다 관련된 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국가 예산을 가지고 권력기관 사이에 유착과 부패를 북돋우는 데 쓰는 거예요. 이게. 교육부 얘기를 들어보면 교육부에 지금도 좀 있던데 이게 교육부가 옛날에 많았어요. 이 특수활동비가. 왜 많았냐면 대학생 학생운동을 감시 탄압해야 되니까 애들 밥 사주는 아니지. 부모들? 각 대학의 그 행정처장? 학생처장들 있잖아요. 학생처장들 밑에 비공식적이지만 교직원인데 직책은 공식적으로 다르게 돼 있지만 사실상은 학생을 감시하는 정보기관의 보조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처장단 대책회의를 한번 서집하면 봉투를 쫙 줬대요. 그럼 이 학생처장들은 그 봉투를 갖고 와가지고 평소에 학내 학생들을 감시하는 일을 하는 직원들한테 봉투를 또 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거를 그 특수활동비를 썼기 때문에 이게 제가 독재의 유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이제 부처들은 거의 다 없어졌는데 지금 아까 우리가 읽어봤지만 공안 부처들을 중심으로 남아 있고요. 기획재정부 같은데 미래창조과학부인가요 지금? 거기에 특수활동비가 왜 있어요? 경제관료들인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니면 맨날 기업에 접대받는 사람들인데 특수활동비가 왜 있냐고요. 그게 말이야. 물론 약간은 어찌 보면 뭐 과로하고 너무 뭐 밤샘 일하는 직원들 위해서 좀 경력금도 쓰고 장관이 어디 기관 방문하면 봉투도 내놔야 되고 이러니까 월 뭐 몇백만 원 정도씩 있는 거야.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몇십억 규모의 이 특수활동비를 무슨 공안기관도 아닌 그런 정상적인 정부 부처의 장관이 지 맘대로 쓴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다 부패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몇백만 원이라면 이제 기름칠인데 기회가 예. 잘 돌아가게끔. 근데 몇십억, 몇백억이면 이건 뭐 그게 아니죠. 그럼요. 아니 감사원 규정에도 이 특수활동비가 되려면은 그 경비 사용 내역을 밝히면은 경비 사용 목적에 어긋나는 그 목적에 지장을 주는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 안 밝히도록 돼 있지. 그러니까 행위 자체를 감춰야 될 필요가 있는 공무집행. 그러니까 기자 접대 이런 거는 밝히면 안 되는 업무잖아. 예. 그 지금 같으면 성매매 특별법에 걸릴 만한 일들을 그때는 이 돈으로 다 했다고요. 지금도 뭐. 지금도 뭐 알 수 하고 없는 있는지 거죠. 모르죠. 그리고 이게 한때 뭐 박정희 정권 말기에 그 이른바 중앙정보부의 망원, 중앙정보부 직원은 정보원들. 아니지만 정보원이 20만 명씩 지금도 되던 많아요. 지금도 댓글 요원들 다 비정규직. 그 시절에 그 막대한 그 이제 비공식적인 어떤 활동을 위한 자금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던 거죠. 그다음에 그런 것만이 아니고 지난번에 왜 이제 맨날 그 아무나 보고 종북이라고 하다가
맨날 패소 판결 받는 어떤 사람이 있죠. 아, 예. 그 사람들이 뭐 일베 회원들하고 같이 국정원 견학해가지고 무슨 절대 시계인가 시계 받고 받고 이러고. 뭐 받고 하잖아요. 그 돈을 다 어디다 쓰겠어요. 그게 다 특수활동비예요, 전부 다. 삐라 날리는 돈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그것도 심스럽고요. 네, 우리가 뭐 그러니까 국가기관의 불법 행위를 하는데 이 돈이 쓰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댓글 부대를 양성해서 그걸 공작하는 거 이런 게 전부 다 이 돈에서 나오는 거죠. 대남 심리전. 대남 심리전이요. 대북 심리전도 물론 돈을 쓰겠지만 그건 다 국가기관의 불법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 특수활동비는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조성한 돈으로 개인 비리를 북돋우고요. 그다음에 권한유착을 비롯한 각종 부정부패를 배양하고요. 국가기관의 불법 행위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원천이 되는 거거든요. 야, 심각한 문제.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나도 특수활동비로 한번 대접을 받은 적이 있어요. 한 번? 예, 언제냐면 90년대 초거든요. 네. 노동자 문화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우리 단체에 후원회원이 되겠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제 후원회원 모집한다고 광고를 냈지만, 후원회원이 한 명도 없었거든. 한 분이 후원회원이 되겠다고 찾아오셔가지고, 아이스크림까지. 사온 거야. 일단 후원회원도 가입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에는 후원회원이 꽤 되니까. 표시 안 날 표시가 거야. 안 날 거라 생각했는데, 표시가 안 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때 그게 특수활동비구나. 예. 국회가 이제 80억 원 정도의 특수활동비가 있어가지고 이걸로 현금으로 각 상임위원장, 간사들에게 지급하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못 받아봤습니다. 저는 상임위의 간사를 한 적도 없었고. 야, 그것도 현금으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상임위에서 외유 나가잖아요. 저는 외유도 한 번도 안 나가봤는데 5년 동안. 외유 나가면 위원장 금일봉이 또 이렇게 전달이 돼요. 양심적인 위원장은 이 특수비 활동비 나오는 걸로 위원들한테 잘 나눴어요. 근데 이 위원장 특수활동비가 얼마인지는 외부에서 잘 모르거든. 국회의장 특수활동비도 있어요. 꽤 많아요. 예. 네. 그것도 이제 이렇게 뭐 $1,000씩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주죠. 네. 이제 의원들 외유 나가면 국회의장 명의로 이제 금일봉도 오고 위원장 명의로 금일봉도 오고 그거를 잘 쓰는 위원장과 의장은 양심적인 사람이야. 근데 이제 비양심적도가 높을수록 인마이 포켓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집에 갖다 주고. 집에 갖다 주는 홍모 거지. 씨처럼. 예. 옛날에 참여정부가 이전에 국민의 정부 때인데 후배가 하나 찾아와서 청와대시라는 후배가 네. 근데 대통령이 퇴임하셨으면 뭘 했으면 좋겠니? 몇 가지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답해줬죠. 그랬더니 나중에 끝나는데 봉투에다가 자문비라고 하면서 한 자문비. 20만 원을 주더라고. 아, 그거는 특수활동비가 아니고 아니에요? 그건 업무 추진비예요. 아싸. 예. 그래서 내가 그걸 갖다 그냥 그 환경단체죠. 거기다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 기부를 특수활동비는 했는데, 업무 추진비하고 달라요. 아까 업무 추진비가 또 다른 거예요, 그건? 예. 이제 우리 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활동의 목적과 내용을 감춰야 할 필요성이 있는 일에 쓰는 게 특수활동비고요. 이제 업무 추진비는 행정기관의 업무 추진비는 다 공개돼요. 그 받고 사인 안 했어요? 받았다고? 사인했던 것 같아요. 했으면 그거는 이제 맞다. 사인했으면 사인했던 것 같다. 업무 추진비고 그건 왜냐하면 여론 수렴을 위해서 필요한 연구 영역비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사인했으면 업무 추진비고 사인 안 하고 그냥 받았으면 그 사람이 안 받고 갔으면 그건 특수활동비예요. 근데 이제 그 경우라면 특수활동이니까 시간을 내준 거니까 대가를 지불한 거니까. 아니 뭐 나 예. 밥 사줬는데 뭐 돈까지 왜 주나 그래 싶어가지고 그냥 환경단체에다 바로 기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예 이게 되게 문제예요. 이게 국가를 타락시키는 그런 국민 돈으로 국가를 타락시키는 거니까 문제거든요. 이게 처음 적발된 거는 1989년 정기국회 때예요. 1989년 13대 국회. 그때 유 작가께서 좀 활약을 하셨죠 그때. 제가 그때 이제 이해찬 총리 초선 때 보좌관을 할 때인데 그때 예결위원 들어가서 그때는 이렇게 메타데이터가 없고 엑셀 컴퓨터가 없을 때였어요. 386 막 들어오긴 했는데 엑셀 같은 게 없어가지고 그 국정원 그때 이제 안기부가 각 부처에 숨겨놓은 예산을 이제 찾아 나섰는데 이게 다 책자를 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액수가 크고 세부 내역이 없고 그리고 끝번호가 특정한 숫자로 그러니까 예산 세목별로 번호가 있거든요. 숫자 번호가 한 7자리 8자리에 조합된 숫자 번호가 있는데 그 끝번호 3자리가 같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정말 며칠을 밤을 새 가지고 여러 명이서
그걸 다 뒤진 다음에 각 부처에서 발견한 거를 김대중 총재한테 보고를 했고 김 총재가 각 의원들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일제히 국정감사 어느 날인가 그 부처에 숨겨져 있는 안기부의 특수활동비 그걸 뒤져가지고 그때 큰 이슈가 됐었어요. 근데 그 후로 어떻게 됐나요? 그때 좀 문제가 됐으면 그때 뭐가 좀 이렇게 개선이 되거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이제 액수가 계속 줄어들어가지고 최종 없어진 거는 국민의 정부 때 들어와서 일반 부처들은 다 없어진 거고요. 숨겨놓은 것들이. 근데 지금 뭐예요? 지금 나와 있는 그러면 국정원 건 그냥 남아 있는 거지. 일반 부처 것들만 없어지고 국정원 것만 지금 남아. 일반 부처 것들도 그건 대부분 없어졌지만 공안기관, 경찰청, 뭐 법무부, 검찰, 경찰, 관세청 이런 데들, 국세청 이런 데 남아 있고요. 얘가 국민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기관들은 아직도 남아 있고 나머지는 다 없어졌고요. 안기부는 국정원은 이름만 바뀌었지만 그 예산 형태는 그대로 갖고 있는 거고 이게 기관장이 이 기관의 불법 행위를 못하게 하는 사람 같으면 그런데 돈이 덜 쓰이고 원세훈 씨처럼 불법 행위를 온통 저지르는 일에 하면 왕창 거기 쓰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 수사 기능 갖고 있는 데가 다 굵직굵직한데 그거 보면 유학할 때 저 안기부 사람들이 저기 우리 한글학교 선생하는데 뭐 밥도 사주고 그랬거든요. 그거 다 특수활동비예요, 전부 다. 그게 그거구나. 근데 하면 뭐 문제가 있으면 이게 뭐지? 이게 어떤 문제지? 합리적으로 좀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당장에 따져야 될 건 뭐냐면 이런 거란 말이죠. 일단은 그 공개가 안 되니까 그걸 나쁜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아니 사적으로 그걸 갖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써 먹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우선 이제 특수활동비가 뭐냐? 도대체 정부가 국가 운영을 하는데 왜 이런 게 필요해요? 왜 이런 게 필요하냐? 그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합법적인 예산이에요. 기획재정부가 이제 예산 운용 계획 집행 지침이라는 거를 해마다 내는데 2014년도 거 보니까 이제 정의 데피니션은 이렇게 돼 있어요. 특수활동비란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국정 용어네요.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라는 게. 그다음에 이제 특수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한테 필요할 때 지급해야지. 막 절차가 번거롭고 그러면 빨리 지금 공작, 대북 공작 뭐 이런 거 들어가야 되는데 언제 결제 맡아요. 그러니까 빨리 줘야 돼. 그리고 필요한 시기에 지급하고 구체적인 지급 대상이나 방법, 지급하는 시점 이런 거는 각 중앙관서가 개별적인 업무 특성을 감안해서 알아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맘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장관 마음대로 해. 그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국가 돈을 쓴 건데 뭐가 남아야지 그렇죠. 증빙 서류가 내가 사인을 했어 1억 원 받았다는 건 그러면 이제 국정원 회계 처리에는 1억 원이 정당하게 집행된 걸로 나오겠죠. 근데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실제 특수활동에 썼을 수도 있고 안 썼을 우리 집사람 갖다 줬을 수도 그렇죠. 있지. 전세금. 그리고 또 댓글 달아달라고 이렇게 룸살롱. 사람들이 아니 그건 나중 문제고 우선 특수활동을 안 하고 그냥 인마이 포켓 해버렸어. 그렇죠. 우리 집사람 갖다 줘버렸어. 그거 어떻게 알아? 그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국고 횡령의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두 번째는 아무리 특수활동이지만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국정원의 댓글 알바를 고용을 해가지고 야당 후보를 막 욕하고 막 박근혜 후보를 막 띄우는 이런 댓글 공작을 하는데 돈을 썼어. 이게 불법이에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불법 행위도 많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이게 그냥 국가 안보를 위한 또는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특수활동이 아니고 국가기관의 불법 행위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돈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이론적으로. 막 꼭 지금 국정원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럴 수도 있죠. 국정원의 그 안에 아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 내가 이런 걸 딱 받았는데 뭐 아무것도 뭐 할 의무가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나처럼 이제 도덕성이 높은 사람도 헷갈리고 그러니까 벌써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데 반 정도는 와이프나 여친한테 줘도 되지. 다 주면 양심에 찔리니까 반 정도는. 그래서 집행을 했다는 증거 서류를 남겨야 되는데 이거는 감사원에서 만든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 증명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예. 있긴 있군요, 뭔가. 예,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지침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책임자는 이 지침의 취지에 맞게 현금 사용을 자제하고
자제하래. 이게 불가피하게 현금 사용을 할 때에도 이 경비 집행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만 현금을 집행하고 예, 그런 믿음 아래 집행 내용 확인서는 생략하고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은 해라. 이 말은 이제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널 믿을 테니까 알아서 좀 해라 이거잖아요. 예, 그런 거고 이제 증빙 서류라는 것은 이 돈을 갖다 쓴 사람이 돈을 받았다는 수령증 서명만 남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내가 이제 우리 진중권 교수가 우리 장관이고 내가 특수활동하는 사람이야. 그럼 저 특수활동비 1억 원 필요한데요. 그럼 1억 원 줘요. 그럼 1억 원 받았습니다라는 것만 쓰고 그 1억 원을 어디다 썼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기록을 남기지 않아도 돼요. 그게 사실 보면 예산을 어떻게 썼는가를 예산은 쓰면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썼는가를 다 이제 증빙하게 돼 있죠. 증빙하게 돼 있죠. 그래서 예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어찌 보면은 예산을 쓴 걸 갖다가 보고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드러나지 않는 게 더 좋겠다라고 판단되는 또 이 공무 집행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있지? 그게 오늘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특수활동비의 모든 것 예. 이런 제목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특수활동비라고 하니까요. 딱 떠오르는 게 난 돈이 떠오르는 것보다는 뭔 놈의 특수활동인가? 어떤 활동이 특수활동인가?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예. 직장인들 이렇게 몰래 이렇게 룸살롱 가는 활동 이런 것처럼 정부 차원에서도 좀 이렇게 말하기 힘든 무슨 활동이 있나 보죠? 좀 있죠. 노 대표님도 들어보셨죠, 그죠? 특수활동비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이게 그 특수활동이면 일종의 합법적으로 그게 합법적인 예산인데, 예. 이제 그 비용인데 그 어디다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를 알리지 않고 보고할 의무가 이제 면제된 합법적으로 면제된 그 이 비용을 얘기하는 거고, 되게 이제 정보나 수사 뭐 이런 관련된 예. 경우에 쓰는 게 합당하죠. 예. 오늘 그 새누리당의 하태경 의원인가요? 이 특수활동비를 이렇게 통제하고 검증하자는 이 얘기는 뭐 북한이 원하는 거다. 또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친구는 보위부 체질 같아. 예. 원래 옛날에 주사파 할 때도 그러더니. 그러니까 그 생각을 벗어나질 못하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주사파는요, 전향을 하기 전에도 문제고 좀 한 후에도 문제가 그 사고방식은 그대로 남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섬기는 게 뭐냐? 대상만 그렇지, 달라지는 대상만 거야. 달라지지. 그 멘탈리티 자체가 문제죠. 아니 우리가 뭘 아주 이제 수사라거나 기밀 이제 예를 들면 형사들이 이제 어떻게 수사했고 어디 숨어가지고 그 숨어 있는 동안 뭘 사 먹었는지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 중에는 이제 보고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래서 사실은 이런 데 들어가는 지금 우리 그 특수활동비 총액이 얼마 정도 되죠? 예, 이제 추산하기에 따라 다른데요. 예. 공식적으로 공식적인 나온 건 한 8,800억이고요. 실제로는 한 연간 1조 원이 넘어가는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 2015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예산이 375조인데 예. 그중에 1조예요. 그러니까 특수활동으로 인정하는 부분은 굉장히 작은 부분인데 그것조차도 더 들여다보면은 과연 정당한 특수활동에 쓴 건지 아닌지를 이제 가려내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아니, 아무리 비밀 유지를 한다 하더라도 비밀 유지를 1조씩이나 해야 돼. 아니, 이거 이상한 나라죠. 이게 1조씩이나. 그래서 그 구체적인 걸 지금 따져보자라는 그러니까 거죠. 진 교수가 이제 국정원장인데. 나 그래. 아니, 뭐 100억, 200억 오케이. 나 이해가 돼. 그럴 수 있지. 뭐 간첩 미행하다 보면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1조 원. 근데 그나마도 전 국민을 갖다 지금 국회에서 문제되고 있는 게 1조 원이 합당한 부분에 대한 이제 이 책정이냐를 따져보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진 교수가 국정원장이고 진중권 국정원장이 나 국정원 용인이에요. 유땡땡이. 그럼 유땡땡 국정원 용원한테 특수활동비를 1억 원을 줬어요.